저는 첫째로 말재주가 없습니다. 근데 툭툭 제가 던질 때 그거를 소화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최근에 덴탈 또 설지를 해가지고 3weeks 지금 I'm still have been taking pain medicine and antibiotic. 좀 힘듭니다. 말이 세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좀 어떤 분야에 잠깐 제가 한 5분 정도 써야 될 텐데요. 어떤 분야에 성함과 또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다 하셨다는데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함과 지금 하시는 일과 앞으로 interest, 뭘 꿈을 꾸시고 뭘 하고 싶으신지 잠깐 제가 안무로 해서 좀 거기다가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잠깐 넣으셔서 한 15초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이름 지상윤이고요. 지금 선스타 USA라고 제목이란 자수기 만드는 한국 회사에서 세일즈 일을 하고 있고요. 남미에서 15년 살아고 그쪽 남미 쪽 담당 세일즈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에 있는 딜러들 관리하고 있고 그쪽에다 지금 물건 납품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미 쪽으로 계속 이제 컨택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필요한 물품도 있을 것 같고 또 그쪽에서 갖고 오신 물건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남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남미 친구들도 많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비즈니스에 문의를 해서 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아이템을 찾고 있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제 좀 부업을 해볼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경민이라고 하고요. 중앙일보 광고국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제가 무역에도 관심이 많고 비즈니스에도 관심이 많아요. 이제 무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부업으로 오프사항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문사에도 있다 보니까 정보가 빠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이제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점이 미국에 이제 비즈니스 기회가 되게 많다는 걸 느껴요.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인프라나 이런 게 한국에 비해서 너무 경쟁도 덜하고 기회도 더 많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기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꿈꾸고 있고 좀 크게 멀리 보고 여기 와서 그런 기회를 수하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재환이고요. 네, 간식을 맡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기 간식 담당입니다. 저는 리테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하고의 무역에 관심이 있어서 배워왔습니다. 네, 제 이름은 한동연이고요. 지금 파마시고 다니고 있고요. 저 이번에 여기 온 계기는 친구 통해서 왔는데 맨날 과학 수업만 듣다가 오랜만에 머리 좀 식힐 겸 해서 무역에 관심도 있고 비즈니스에도 관심이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수이고요. 지금 에모리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 중이고 이제 4학년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온 계기는 제 아버지 따라서 그냥 청강하러 왔습니다. 네, 아는 게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거 배울 수 있으면 저도 기쁘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경이고요. 저도 에모리에서 이제 3학년 올라가고 전공은 신경과학 전공하고 있어요. 저도 친구 언니 따라서 참가하러 왔고요.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세대가 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이제 호기심에서 왔어요. 어떤 걸 하나 또 이제 저에게 또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나 해가지고 왔거든요. 어쨌든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사라라고 합니다. 예. 입기생 되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많은 협조와 발렌티어를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조지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 회사에서 세일즈 마케팅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면서 참 이런 많은 무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과 또 제가 언젠가는 리타이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할 때 그동안에 이제 직장에서 배운 노하우나 또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어떤 무역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아마존이나 뭐 이베이나 보면은요 실제로 자기네들은 어떤 물류 창고를 갖고 있거나 무슨 물류 역할을 하거나 판매를 실제로 하지 않고 모든 걸 보면은 그 무역이라고 정말 무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면은 이제 홍콩에서도 저한테 제가 온라인으로 아마존 통해서 하면 홍콩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막 중국에서도 물건이 와요. 그런 물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물품이 무역에 내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는 것들 보면 거기다 제가 팔고 싶은 물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기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고 또 어떤 앞으로 어떤 opportunity가 있는가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래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식품무역회사에서 맡고 있고요. 비전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 기회를 여기를 와서 좀 아이디어를 익스펜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와서 보게 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대선이고요. 지금 에머스트 대학교 2학년이 됐고요. 지금 케미스트리를 메이저로 공부하고 있고 여기 오게 된 계기는 호기심 때문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현우이고요. 저는 물류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랑 무역이랑 많은 연관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젊은이 윤상필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한국해양대 그 해운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고 앞으로 그 해상보험 쪽으로 취직하려고 해서 해상보험이 선박이나 적하에 관련된 거라서 이게 무역과 아주 큰 연관에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성학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KPMG라는 회계 부분에서 CPA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회계 경력이 한 7년 정도 되는데 원래 좀 학교 다닐 때도 무역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전공도 그러니까 부전공으로 뭐 중국어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2달 정도 휴가를 내고 지금 커리어 체인지 하려고 지금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두성입니다. 오늘 다시 따라온 분들만 저도 와이프 따라왔고요. 여기 이틀째 됐는데 너무 배울 게 많고 너무 뜻깊은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 한국 뷰리 도매업계 세일즈 매니저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많아요. 아이디어가 워낙 많은데 여기서 한번 도움이 될 건데 이제 세일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마이 트럭, 그러니까 트럭 컨테이너들 아시다는데 팔고 싶은 물건들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뷰리 그런 업계도 이제 다른 데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관심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희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옥타에 관련해서 한국의 옥타의 많은 활동들을 보고
꼭 한번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아차한테 기회가 와서 제가 진짜 기다렸다가 왔는데요. 사실 저는 현재 지금 솔직히는 베이비시러 브로커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시러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집에서 전혀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이 전혀 아무것도 없이 아기를 이렇게 봐주는 그런 거 말고 익스피리언스 있으시고 이렇게 특정 어떠한 퀄리피케이션을 거쳐서 하시는 분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시작했고요. 사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고 개인적으로는 과연 앞으로 살아가면서 회계사님 같은 공부를 해서 전문적인 일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무역적인 일을 한번 해볼까 그거에 지금 중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저한테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정택이고요. 84년생이고요. 지금 치킨집 자영업 한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년 하니까 이제 뭐든지 한 3년 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3년 뭐든지 3년 그냥 꾸준히 하고 그렇게 성실히 하면. 근데 그런데 하다가 이제 좀 세일즈하고 마케팅 쪽으로 영업 쪽으로 좀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관심 있어서 오게 됐고요. 좋습니다. 예, 정말 오시가 흔하지 않은데 오시가 2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예. 아무튼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경입니다. 저는 C2 에듀케이션이라는 교육 회사에서 지금 본사에서 오퍼레이션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기 오빠 추천으로 오게 됐는데 사실 이쪽 필드는 잘 모르는데 와서 많이 도전받고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정이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서 테리 비즈니스 스쿨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인슈런스로 PhD 3학년 끝났고요. 이제 1년이나 2년 안에 논문 마무리하고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교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여서 유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분의 이런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걸 살려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지아가 미국 전체의 비즈니스 하기는 1등을 했습니다. 그건 인프라스트럭처와 워크포스 1등 했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라이프, 삶의 질, 그 다음에 액세스 투 캐피탈.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가 중상위층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cost of living, 그 생활비, 이것도 아주 싸고 품질 좋고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뭐를 하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저 자신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때로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꾸준히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폴 크루먼 at Princeton University, 거기에 경제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렇게 책을 쓴 거 보면 미래를 어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떤 세상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헤지 펀드의 대가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요? 경제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고 적절한 투자를 합니다. 일례로 엔화가 상당히 사져 있을 때 거기에다가
올인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 자기 그 인베스트먼트 포션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such a short period 그 안에 엄청난 캐피탈 게인을 거둬들입니다. 그 다음에 짐 로저스라는 또 다른 분인데 싱가포르에 사는 분이 미국 분인데 동양 그 패시픽 오션 이걸 rising countries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살면서 미래는 미국말 영어뿐이 아니라 중국어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중국어를 하게 만들고 멀티 랭귀지 이걸 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은 특별히 국부 펀드 또는 이제 채권 반드죠.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죠. 돈 버는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 탤런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누군지 알고 내가 관심 있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하면서 즐겁고 행복을 느끼고 그거를 할 때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말해서 좀 미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좋은데 이렇게 방향 바꾸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을 포커스해서 선택과 집중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저는 느끼고요. 제 개인적인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제가 말 주변에 없지만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그러면 어떤 분야가 growing industry고 그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은 fast growing industry 그 다음에 보통 성장 common industry 이게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도 먹고 살고 돈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이 어드밴티지, 이거를 살려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한국에서 뭐 뛰어난 분들 많죠. 또 영어가 안 되잖아요. 여기 또 계시는 영어도 되죠. 미국에서 넘버원 스테이트입니다, 여기가. 얼마 전에도 제가 텍사스가 1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텍사스는 달라스하고 휴스턴 그런 쪽에 세일 가스가 엄청나게 나오고 세일 가스가 그냥 세일 가스 뭡니까? 그게 나옴으로 해서 미국이 이때까지 all importing country로 있었는데 이제는 바뀝니다. export country로. 그걸 뭘 말합니까? 이거 그냥 뭐 import 하는 거를 export 수출이다. 저는 그거보다는 오일, 가스 이런 내추럴 리소스가 사짐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매니팩처링 코스트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중국 지금 하은희 교수님이 잘 말씀드렸는데 학구적 데이터 리서치 하셨는데 왜 이런 걸 말씀드릴까요? 이런 거를 모르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죠. 디렉션을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참 힘들었죠. 미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중국에서 만든 물건이 덤핑을 하고 끝없는 물건이 컨테이너로 여러 수천 컨테이너가 매일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제는 타임이 왔다고 봐요. 지금 벌써 와 있고요. 그래서 제조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값싼 노동력 더 이상 아닙니다. 15% 웨이지가 올라갑니다. 이럴 때 미국은 매니팩처링 코스트도 낮아지만 어떻습니까? 퀄리티. 이 프로덕이 이게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잘 팔리죠. 근데 가능하면 미국 사람들은
외국산보다는 미국에서 만든 걸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중국산은 어떡합니까? 들어와서 팔면 그게 잘못돼도 애프터 서비스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퀄리티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퀄리티 이슈가 있으면 테크니컬 서포트,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죠. 그래서 계속 to keep customers happy,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미국은 앞으로 대단히 second to none, 이 시대는 몇십 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00년 이상 지속된다고 봐요. 그러한 면에서. 하이너 교수님이 잘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소비 시장이 좀 낮아져 있지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매일 쓰는 제품이 daily necessity, 이게 엄청나게 소비하죠. 그러면은 소비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그렇지만 중국의 기업가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또 부동산에 투자해서 파이낸스 여러 분야에서 돈을 벌어요. 결국은 they will be end up with difficulty. 이게 뭡니까? 에어 pollution, water pollution, 가짜 음식 먹죠? 에듀케이션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돈 사려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로 뉴욕, 시카고, 플로리다. 우리 이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이 큰 일을 해야 돼요. 작은 일 하다 보면 제가 좀, 이 개인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분야든지 가서 먹고 살 수 있고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인재들이 뭐 식당 조그마한 거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인적인 자산 손해라는 거죠. 영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조지아? 그것도 아틀란타. 이걸 애용할 줄 알아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죠.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페셔널 잡, 뭐 닥터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CPA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 딸이 유니버시티 펜실베이니아를 졸업하고 닥터가 안 되려고 공부를 안 했대요. 그 학교에서.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닥터 관심이 없어서. 근데 실제로 졸업해서 리서치, 파마스리컬 컴퍼니 해보니까, 리서치 해보니까 자기 적성이 안 맞더라.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의사가 된다고 생각을 안 했대요. 근데 와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 보는 이거는 신약을, 뉴 메디신을 하나 발견하려면, 개발하려면 정말 임상 실험해서 또 약이 팔리면 사이드 이펙트가 또 걷어들이죠. 15년 자본 투자는 캐피탈 인베스트먼은 $1 빌리언 이상 들어가고, 이게 너무 요원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잠깐 MCAT 준비하고 해서 이번에 에모리 메디컬 스쿨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딸한테 정말로 이 세상을 우리 아빠랑 한번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닥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해야. 그러니까 닥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머전시 룸에 와서 다 수술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보다도 수천 명, 수만, 수십만 명한테 도움을 좀 줄 수 없겠니?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아빠라고 포싱하면 안 되잖아요. 듣고 리스펙트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 네 길이 그거면 그쪽으로 가라. 그렇게 했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이 어떻게 하면 글로벌 컴퍼니를 만들어서
정말 진정한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가 나오면요, 수십만의 잡 크리에이션,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뭐 그냥 해피하게 잘 살고 뭐 이렇게 뭐 좋은 차 타고, 이거는 뭐 그냥 보통의 뭐 이렇게 성공이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행복을 위해서는 습성도 잘해야 되고, 행복해야 또 기발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실천에 옮기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훌륭한 수재, 천재라도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팀을 만들어야죠. 일례로 우리가 잘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 보십시다. 빌 게이츠가 그 회사를 했다고 봅니까? 혼자서? 폴 앨런을 만나고, 마음이 맞는 폴 앨런을 만나고, 스티브 바이너를 만나고, 그 세 명이 주축이 돼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They are three of them are billionaire. 그것도 랭킹 넘버 1에서 탑 랭킹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업을 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탤런트가 다 다르니까 이걸 빨리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좀 못 만나다 보니까 혼자서 이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외로움이거든요. 유태인들도 있고 뭐 많은 오퍼를 받았지만 제가 그걸 받아주지를 안 해서, 그건 뭡니까? 천천히 늦게 성장했던 거죠. 좋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 같으면 지금 이 정도 젊음과 영어되죠. 미국 시장 이거 휴지 마켓입니다. 이걸 장악해야죠. 뭘로 가지고? 미국 시장뿐이 아니라 전 세계 Fortune 500 컴퍼니스는 대체로 보면 뭡니까? 세계 상대로 장사를 했던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죠. 로컬 한두 개, 뭐 식당, 뭐 스포츠도 하나,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가미해야 될 건 뭡니까? 이걸 성취하려면은 세상에 알려야죠. 72억 인구, 이걸 열광을 시켜야 되는 프로덕트를 만든다든지, 지금 한참 뜨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스냅챗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이 온라인이 이게 상상보다 이게 베스트 그로잉 컴퍼니가 될 수 있는 인더스트리거든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커리어를 조금 들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 좀 있고 하면 우리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투자하고 꾸준히 세상에 알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지금 앞으로 점점 가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세일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필요한 거 쫙 보고 자기 원하는 거 클릭하면 결제해서 자기가 오더한 물건 정확히 집으로 받는 거예요. 델리버리 받고. 그러면 그 상품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리턴도 돼요. 이런 세상이 앞으로 더 뜨는 세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뱅킹. 돈을 빌려야죠. 자기 돈만 가지고는, 제 경우는 이제 회사가 24시간 주 7일 이제 every day 7 days a week 이렇게 프로덕션을 만들고 이렇게 생산하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 안 되죠. 제가 꿈이 뭡니까? 한 가지 가지고는 세계 최고가 안 될 때는 다이버시티, 다양화시키자 이거죠. 이 분야도 하고 또 다른 분야. 그러니까 그걸 그 캐피탈을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봐 20년이
걸려서 20년 후에 제가 나이가 얼마겠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 좀 상상해 하시겠지만 20년 후에 하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타이밍. 스탁 인베스트먼트 타이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이제 또 연애도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놓치면 좋은 감정이 있다가도 또 다음에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했는데 또 다음에 만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 모든 건 타이밍이 중요성.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바꾼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은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는 타이밍을 놓칠까봐 그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를 드랍 아웃 했죠. 계속 하라는 뭡니까? 타이밍 놓치니까. 빌 게이츠도 그랬죠. 스티브 잡스도 그랬죠.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 인베스트먼에 우리가 돈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가 아니라 그거를 차곡차곡 준비하면 그 돈이 뭐 100만 불 정도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 비즈니스 플랜을 짜고 그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비즈니스 플랜이 훌륭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돈을 띄지 않고 안전한 곳에 랜딩을 하거든요. 그걸 맞춰주면 돼요.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통 없이는 안 되겠죠. 좀 저축을 하셔서 이렇게 그 상황을 만들고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레버리지 준비를 해서 은행을 설득해서 받아서 이거는 내가 반드시 성공시켜서 돈을 갖겠노라. 이런 전략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업종이 있지만은 그걸 성공을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이 파이낸스가 앞으로 많이 뜬다고 봐요. 뭐 지속적으로. 바이오, 사람을 살리는 신약이 개발하면은 이걸 먹으면 암 얼마가 내고 생명 연장을 하고 80세, 90세 에버리지 그 평균 수명을 120세, 150세로 끌어올릴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빌 게이츠가 모두 다 필요한 컴퓨터를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 이런 걸 만들었지만 이거보다 더 큰 휴지 임팩트 온 마켓 이걸 만들 거라고요. 만 불이면 안 사 먹겠습니까? 건강하고 120세, 150세 산다면 모두 다 먹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엄청난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부분,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책을 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에셋을 만들 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저 돈을 만들어서 매니팩처링 하면 미국에서 매니팩처링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거를 20년 동안 제가 우리 팀들하고 특별히 사람들을 잘 만나서 현재까지 왔는데요. 근데 그 결국에는 인적 자산이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같이 만나서 성공을 시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서없는 얘기가 되는데 잠깐 다음 페이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네, 여기 자 전통적인 성장산업 이 보통 성장산업이죠.
앞쪽 전통 매니팩처링 그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중에도 뭐 여러 가지 많죠. 제조업도 그 안경 렌즈를 만든다는 그 뭐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제조업의 보고가 사우스 이스트,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알라바마 여기가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매니팩처링 그게 미국의 큰 그 부분을 뭐 하우싱 마켓과 마찬가지로 차지하는데요. 그 하우싱 마켓이 안 좋아지면 이제 루핑 뭐 이제 일례로 머티리얼 만드는 그 워렌 버핏가 가지고 있는 그 샤우 인더스트리고 달톤이 있죠. 모학 이런 회사들이 카펫을 만들고 원자재를 만들고 집에 들어가는 자재를 만들죠. 이게 이제 떨어지는데 그게 PMI죠. Production Manufacturing Index죠. 근데 그런 걸 보면 그게 낮아지면 근데 우리 한인들은 이 두루스 쪽에 이런 것만 하고 계셔서 그런지 정말 밖의 세상을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아는 분야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큰 미래의 세계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있다는 거. 이걸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그 내막을 보면 미국 사람들 성공하고 너무너무 차이 나요. 1년에 한 500만, 5밀리언 달러 인컴 되는 사람이 엄청 성공했다고 이제 자신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데 그 다른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슈퍼리치들이 어느 정도인지 미국에서 200밀리언 달러 슈퍼야스를 사고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거를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이런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러니까 5밀리언 벌면 거기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엄청난 사람을 만나니까 1년에 5밀리언 벌어가지고 슈퍼야스 살 수 있습니까? 프라이빗 제트 살 수 있습니까? 코퍼레이트 제트 할 수 있습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저걸 내가 해내야지. 우리가 큰 앰비션이 있고 Vision is about leadership이라고 그랬죠. 비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리더를 하려면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허황된 꿈이 아니라 이 목표가 있다면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미국이 참 장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우리 작은 일, 해야 될 일 이것도 하지만 거기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 큰 일을 놓치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 조지아의 그 크리스 클락이라는 챔버 오브 커머스 그 회장님이 친분이 있어서 여러 번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조지아의 넘버원 구공하는 그 산업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이제 수명이 오래오래 살고 또 집에서 그 노양하는 부모님들 이렇게 이제 또 그 서비스 뭐 각종 메디컬 인슈런스 이 모든 그 건강 관련 산업이 굉장히 뜨겁고요. 페트롤리움은 뭐 전통적으로 아시죠. 뭐 엑산 모빌 뭐 이런 뭐 대단한 그 아직까지 넘버 2 올려놔 보니까 월마시 그 1위를 다시 찾아듣던데요. 그 매출 대비. 근데 페트롤리움 엑산 모빌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 프로핏 쪽에는 훨씬 더 매출은 적지만 프로핏은 엄청 발생하고 있고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본이 한계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일 가스가 어디에서 많이 나는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가 안 된다고 아니라 관심입니다. 관심. 제가 해보니까 관심이거든요. 관심을 가지면 또 그러한 관계된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또 릴레이션십을 갖고 또 뭘 도와주면 해내겠니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페트롤리엄 그 다음에 리테일 이게 이제 소매인데요. 소매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까지 전 세계 매출 대비 1위가 어딥니까? 월마트입니다. 475 빌리언 정도 해가지고 1위 하고 있죠. 리테일은 계속 한다고 봐요. 그냥 그 세일즈 방법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지금 올라간다고 보죠. 그래서 월마뿐이 아니라 샘스클럽, 코스코, 타겟 다 여기에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컨주머들이 오면은 원스톱 쇼핑을 이제 이렇게 컨비니언스 그 편리성을 줘야 되니까 그거를 구상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국제적인 거 말고 리저널 말고 내셔널와이드, 월드와이드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해야지만 우리가 수십만 명의 직장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애국하는 길이라고 보고요. 우리 한국의 그 입지적인 조건이 뭡니까? 아까 하인의 교수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이 세계 2위고 일본이 세계 3위고 그 열광 속에 우리가 끼어 있죠. 근데 우리가 약하다 이렇게 주저앉을 것인가? 그거 좋은 장점 살려야죠. 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활발한 무역을 하고 덩거리 외교, 그건 정치인들이 할 얘기지만 덩거리 외교, 미국과의 관계 정말 중요하죠. 그걸 아주 10분 잘 활용해서 정말 한국의 입지, 지금 수출하는데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한국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태여 꼭 한국의 물건을 FTA가 결성이 됐지만 그래도 오션 프레이트 컨테이너 하나 여기 오려면 얼마입니까? 보통 5,000불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주축이 돼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메이드 인 USA가 되고 그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을 봐요. 그게 결국에는 한국 매니지먼트 그다음 한국의 그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너십을 가지면 미국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자본이 갈 수도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그 국력 신장 또는 영토 확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연연하지 마세요. 꼭 한국 물건 안 되는 물건을 여기서 마케팅해서 어렵게 될 만한 아이템이 있으면 여기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여기 있고 기아가 여기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뱅킹 파이낸싱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돈의 중요성. 유태인들이 옛날에 어떻게 컸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런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돈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돈 없고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그럼 은행에서 돈 랜딩하는 돈을 빌리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How can you make money? 돈 어떻게 벌리느냐? 그러면 인포메이션 전부 다 들어옵니다. 이야, 이거 완전히 캐시카우구나. 돈 되는 사업이네. 요즘에 안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정말 포텐셜한 비즈니스면 그거를 테이크오버하고 그런 방법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의 중요성,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이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없이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 일렉트릭 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인 지금 차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죠. 미국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한 60 million cars
1600만 대 차를 만든다고 그래요. 팔리는 건 뭐 한 그 정도 또 될 거고요. 이 사업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영원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어떻게 해서 세계 2위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까? 차를 통해서 다는 아니지만 70%가 차 관련 그걸로 해서 국가가 부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독일 보십시오. 차 제대로 만드니까. 그렇죠? 이 차 관련 이거 우리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는 전통 fuel gas 쓰는 것보다 electric car 이걸 만들지라도 차 안에 들어가는 파트라든지 내장재, 뭐 배터리는 뭐 바꿔야 되지만 이거 굉장히 뜨는 사업이라고 봐요. 또 이때까지 떠왔고 앞으로도 계속 가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행히 채원 뉴스에 접하면 가장 필수적인 엘리먼트 그게 뭡니까? 배터리죠. 배터리가 리튬으로 만든 배터리죠. 그게 장기적으로 달린답니다. 한번 배터리 차지하면 뭐 300마일도 가고 일본이 다 잡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 기술을 지금 다행히 LG화학과 삼성, SDI가 많은 부분을 잡았습니다. 지금 특히 중국에서 계약을 맺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전통적인 성장 산업이지만 아주 계속 갈 수 있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잠깐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소셜미디어 이게 참 엄청나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좀 젊은 분 같으면 컴퓨터에 빠르고 프로그래머 이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세계를 한번 함께 묶어보시죠.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 인스타그램, 또 뭡니까 스냅챗도 있고 트위터 이게 정말 그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도 마찬가지고 참 대단한 그 비즈니스 성장 산업이죠. 이걸 하나 성공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10 빌리언, 20 빌리언, 30 빌리언이 넘어갑니다. 이거 하나에.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이런 데 탤런트가 좀 있었으면 좀 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또 모바일 게임 이게 저는 안 합니다만 이게 게임 이게 대단하던데요. 넥슨 뭐 한국에 넥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부분도 이제 하는 이유가 뭐 핸드폰은 뭐 전화 통화만 하는 건 아니라 그걸 보면서 게임을 하고 즐기고 그걸 통해서 또 행복을 느끼니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커머스 온라인 세일 이거 보십시오. 이거 미국의 전통적인 게 아마존 여기 들으니까 75 빌리언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베이 중국의 알리바바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이커머스 유명한 타오바오 이게 지금 중국 그 알리바바 회장이 지금 미국에 진출했는데요. 자그마치 175 빌리언을 그로스 레벤에 의일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삼성전자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데 좀 신경을 좀 쓰시라는 겁니다. 이걸 성공시키면 메이저 스테이크 그러니까 메이저 셰어홀더는 어떻게 됩니까? 20, 30 빌리언 달러 SEC 네트워크가 생겨가지고 단번에 세계 최고의 슈퍼 리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참 이루지 못해도 저는 이런 걸 보면 즐겁습니다. 야,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그 다음에 셀 게스 에너지 요거는 말씀드렸고요.
이걸 이제 통해서 완전히 그 제조업 단가를 낮추고 미국의 그 힘이라고 봐요. 스트렝스. 전통적인 힘. 거기다가 또 agriculture, 그 농산물. 또 에너지까지 다 지어요, 지금. 임포트 하는 거를 지금 엑스포트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장점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아에 그냥 사니까 조지아 살기 좋네 뭐 이거보다는 조지아에 떠는 사람이 뭐고 왜 조지아가 넘버원 스테이트로 남아있는지 그거 좀 생각하셔서 큰일 좀 합시다. 제 바람인데 여기 여러분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근무하시거든요. 이거 우리 합치면 뭐 작품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 그렇게 하시려면은 여러분이 하시는 현재 직종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면서 지금 현재 하는 일을 다 팽개치면 안 되죠.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거기에서 또 작은 성공을 성취하고 성취를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다음 단계로 넥스트 레벨로 가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성취하시고 그러나 여기서 또 배치된 얘기지만 큰 성공을 한 뒤에는 좀 허무도 또 따른답니다. 이게 이제 성공을 해도 우리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봐요. 밸런스. 돈 많이 있다고 행복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지혜롭게 쓸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카네기가 있고, 카네기가 뭐 했습니까? 철도입니까? 그 다음에 미스터 밴더빌트. 가까이에 큰 자기 아지트를 만들고 후세들이 계속 영속적으로 하다가 이제 시리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가장 돋보이는 락커펠러. 이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빌 게이츠가 미국 전체의 부를 빌 게이츠보다 능가했답니다.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자, 이런 분들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썼느냐. 카네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일도 안 하고 이런 뭐 게으른 사람들까지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나 하고 그러고 인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좋은 그 일로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사회 환원을 하고 정말 그 죽어서도 길이 남는 이름이 남고 꿈을 남긴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밸런스 있는 행복 추구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성공을 한 분들 얘기 들으면은 워렌 부페 지금 최근에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게 성공입니까?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것이 정말 성공이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남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런스 있는 이런 절제된 생활도 함으로써 건강을 지키고 섭생을 바로하고 행복할 때 새로운 창조적인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이거를 진취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데가 아닙니다. 10년 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10년 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기억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꿈은 클수록 좋지만 크게 꾸지도 않을 수 있잖아.
작은 꿈을 꾸고 10년 후, 20년 후 생각한 거를 성취하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10년, 20년 후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성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희망 갖고 추진하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믿거든요. 장점, 영어 하죠. 한국어 하죠. 예전에는 한국 약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그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됩니다. 영어가 좀 부족한 분도 요 중에는 계시겠지만 영어 부족하면 어때요? 영어 잘하는 사람 갖다 대면 됩니다. 전문가 갖다 대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장점을 살리셔서 성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정말 걸출한 제 말씀 한 10년 후, 20년 후에 한번 만납시다. 만나서 더 큰 성공을 이뤄서 한번 우리 만납시다. 예. 시간 다 됐습니까? 예. 그 뭐 질문 잠깐. 네, 제가 윤상필입니다. 협회장님의 말씀 듣고 기업가 자부심과 왜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모두 축적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지 알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을 여쭤보고자 하는데 만약에 본연구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협회장님이시라면 이렇게 신국가 이머징 마켓에서 어떤 사업군에 그리고 어떤 프로덕트를 런칭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참 저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이 미국 오니까 처음에 딱 오니까 뭐 영주권도 없어 잡도 못 받아요. 5불짜리 잡을 찾으려고 제가 100군데를 놓고 나니까 아무도 안 줬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절망하죠. 건강도 안 좋아질 것 같고요. 뭐 일례로 뭐 그런 상황을 당하면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마약하게 되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인정 안 할 때 그래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돼.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하고 자유하고 그 어려움을 견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데요. 미국에서 성공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인컴 버시면 리빙 익스펜스로 다 나가죠. 저축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그냥 일반 살러리맨으로서는. 근데 그 기회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하고 시간을 보내느냐, 어떤 분을 아느냐, 이게 자산이라고 봐요. 꼭 이익을 쫓아서 자기한테 도움을 주기 한 분만 졸졸 따라다니는 이게 아니고요. 서로를 상생하려면 도움을 드릴 줄 알고 도움을 받고 좋은 관계. 그러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참 힘들 때 이제 얘긴데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거 살기 좋은 데지 않습니까? 태평양이 막 쫙 보이고 태평양 넘어가 한국이 보일 것 같고 뭐 경치적으로 너무 좋고 저 개인적으로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한 8년 살았지만 거기하고 인연이 없는지 거기서는 제가 어떤 그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 형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머티리얼을 찾아서 어디로 좀 구해달래요. 하얀 돌을 주면서 이 돌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걸 찾으래. 하얀 돌을. 하얀 돌은 하얀 산이 있겠지. 거기 가면 구할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돌이지만 그게 석유에서 나는 페트롤리움. 그게 이제 물을 만들면서 칩이나 이런 걸 만들면서 1등품은 나가고 2등, 3등품 웨이스트 그러니까
그 오프그레이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substandard, 그 post quality가 아닌 이런 waste가 나온 거예요. 그게 서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찾다 보니까 라이브러리 리서치를 해보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느냐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반경 300마일, 300마일 레디스 마일에 메이저 스플라이어가 다 있었던 거예요. 일례로 두폰이 있고 월맨이 있고 엄청난 그 저한테 물건을 팔 수 있는 큰 회사들이, 화학 회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형님이 그때 한국에서 공장을 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썼어요. 형님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데 어느 부분은 그 형님 덕에 저는 물건을 사면 이 물건이 팔려 있는 거예요. 사준 사람이 딱 형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혜택을 좀 받은 거예요. 나중에 가니까 물량이 미국에서 엄청 나오니까 이거를 형님이 he couldn't keep up with my supply. 그러니까 제가 구하는 양을 못 따라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뉴 마케팅을 해야죠. 그게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몇천 컨테이너를 하루에도 그걸 수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상당히 많은 양을,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산더미 정도 되는 월 머티리얼을 수출을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 북경을 가고 상해를 가고 그 바이어를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곳이 중국이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살기 좋고 즐겁고 뭐 남자들이 가면은 또 막 맛있는 것도 많고 저녁에는 또 나이트 라이프 뭐 즐거움도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자본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정책을 등소평이가 했던 거예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거를 개방을 덜 했던 겁니다. 서울에 가보면 이 먹는 거 뭐 우리 한국 사람 먹는 김치 무슨 탕 이런 거 못 즐기거든요. 그거부터 좀 이렇게 해서 그 자본이 서울로 가면 좋았는데 전 세계 자본이 많은 자본이 상해로 갔던 겁니다. 저 역시도 거기 가보니까 이거 정말 살기 좋은 것이네. 이런 세상이 있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도 제가 좀 이렇게 작지만 좀 스케일이 좀 이렇게 좀 붐하는 데가 있어요. 지르는 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테이크 리스크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너무 컨설티브 하면요. 그 기회를 놓치기 쉬우니까요. 상해 가서 제가 누가 이 서울에 있을 그 경험을 우리가 강남이 지금 발전하는 거 보잖아요. 상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2004년도인데 저는 좀 돈이 좀 있길래 이거를 미국에다가 미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는 거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책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미래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우리 하이너 교수님처럼 이런 방향을 잡아주는 게 지금 내셔널 GDP GNP 나오고 이게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방향을 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팩트를 우리가 듣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도 조금 자본이 생기기에 그거를 아틀란타나 뉴욕에다 하지 않고 상해에다가 제가 가서 뭐 펜트하우스고 뭐 개인적인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걸 내가 재테크를 한다는 부분보다는 자꾸 이거 하면은 괜찮대요. 그래서 모든 듯이 하라고 권할 때는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결과는 하이 리턴 10개를 사가지고 중간에 뭐 좀 팔고 또 해도 지금 아직도 좀 있는데 이러한 테이크 리스크 할 때는 해야 되나 봅니다. 너무 안전빵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닥터가 한 분 저하고 같이 가기를 원해서 갔습니다.
그 닥터는 얼마나 똑똑한지요. 사사건건 이렇게 탁탁탁탁 이거 투자하면은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때 돼? 뭐 이런 거 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똑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디시즈 메이킹 할 때는 확 해줘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모호한 것은 아니고 이거다 할 때는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분이 그 닥터가 제법 상당히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는 early retire 하는 것이었는데 아직도 닥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걸 했으면 뭐 작은 돈이지만 한 100만 불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 놓았으면 100만 불이 있으면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한테 많이 개방을 했어요. 이제 중국 은행에서 공상은행이고 뭐 많았죠. 중국장에 나오면 이런 데서 20%만 다운하면 80%를 로안을 해줬어요. 그럼 100만 불이면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한 7, 8년 후에 그게 몇 배로 들어왔겠습니까? 최소 10배입니다. 10배. 그런 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부동산 투자는 저는 이렇게 봐요.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경영을 뭐를 만들어서 정말 전 세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과 부동산은 그거 사가지고 오르도록 기다리는 거. 저는 그런 그 스타일이 아니고 타입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밀려서 했죠. 근데 그게 바로 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긴한 투자를 해야죠. 재투자에도 또 성공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국 분들은 굉장히 실패하는 것이 어떤 쪽으로 가도 돈을 벌었는데 재투자에서 실패를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미국 일단 왔으면 미국 세법을 지키고 지켜야 될 걸 지킬 때 뱅킹 릴레이션십 이게 좋아지면요. 돈은 필요할 때 은행에서 얼마든지 꿀 수 있습니다. 세금 낼 때 제대로 내고 이렇게 해서 크레딧을 쌓고 이렇게 해야지면 되지. 한국 어떤 분들은 막 캐시가 막 80만 불 막 있다고 막 그걸 가지고 막 아무 신용 없이 그 가지고 있다가 집에 놔두면 또 도둑도 맞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레귤레이션이나 로우나 지키면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 봐요. 레버리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몇 배를 더 은행으로부터 access to capital.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질문은 잠깐 하셨는데 답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이렇게 한 번씩 좀 걸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미국에서 매니팩처링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많은 지금 미국 회사들이 지금 이제 다시 매니팩처링 잡이 다시 미국으로 오긴 하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많은 매니팩처링 잡들이 아웃소싱 돼갖고 중국으로 많이 옮겨갔잖아요. 근데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매니팩처링 잡을 하고 매니팩처링을 하시는데 그때 경험을 좀 쉐어를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니팩처링이 이제 다잉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히 저도 이제 사우스에 내려와 보니까 매니팩처링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좀 쉐어를 해주셨으면. 예,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이 매니팩처링 모든 게 좀 이렇게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매니팩처링 뭐 만들면 이게 물고 물려서 스플라이 체인을 만들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1000가지가 들어가서 집이 완성이 되고 차도 마찬가지입니까? 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가지가 된다는데 이게 전부 매니팩처링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으로 많이 갔죠. 중국을 가니까 어떡합니까? 중국의 정책이 외국 자본이 필요할 때는 엄청 개방을 해놓고 이제 외국인들 그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페이버를 또 많이 줬죠. 줬는데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상대적으로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인보다도 더 이제는 박하게 돈을 벌었으면 정당하게 뭐 밖으로 또 외국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개방을 안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중국 정책은 공산당이니까 이렇게 컨트롤 하니까 글로벌 포춘 500 컴퍼니들이 거의 중국에 다 나가 있죠. 근데 그 어느 부분들은 많이 힘들어해서 중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유턴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만들면 바로 델리버리가 되죠. 인타임 델리버리. 그 다음에 제대로 중국산보다도 더 비싸게 팔고요. 그리고 또 미국산을 또 선호해요. 애프터 서비스도 있죠. 그 다음에 테크니컬 스포트도 제때 해주죠. 중국에서 만든 거는 중국 사람들은 원래 스타일이 그러니까 완전히 덤핑하고 팔면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지 같은 그 미국의 공장들이 중국산 안 좋아하죠. 근데 지금 그러한 단계인데 앞으로는 미국이 훨씬 전망이 훨씬 밝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한익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레이버 코스트가 매년 15% 상승하니까 그걸 어떻게 미국산을 그 경쟁을 합니까? 가격도 앞으로 가면 더 비싸죠. 서비스도 안 좋죠. 거기다가 오션 프레이트 컨테이너 하나, 40푸트 컨테이너 하나 실어오면 5,000불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가 있죠.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물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체 공격은 미국을 능가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강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중국의 많은 인구들이 미국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나다와 호주가 이민 문호가 거의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살기 좋고 교육이 아주 양질의 교육.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지만 사랑하는 자녀들 양질의 교육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크게 좀 생각해서 할 일이 많지만은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프라이어리티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하다 보면 정말 큰 성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